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시험주 수업까지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영상 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제가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안내 환자 서비스 관리하기 중에서 네 번째 시간 환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NCS 학습 모듈에서 세 번째 모듈이 환자 사후 관리였고요. 환자 사후 관리 안에서 첫 번째 학습 내용은 리콜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학습 목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료 종료 후에 환자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리콜 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리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리콜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리콜 서비스를 이용해 봤어요. 리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저희 20대의 첫차가 마티즈였어요. 근데 이게 마티즈 통과 그랬었는데 아마 차체 내에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 내에 결함이 있어서 전 차량에 리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모른 거예요. 제가 그 리콜 서비스의 안내를 못 받은 거예요. 혹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가족 모임이 있어서 볼일을 갔었고요. 가족 모임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이 차가 멈춘 거예요. 자, 멈출 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차를 갓길로 세웠고요. 우리는 모두 다 무서워서 차 바깥으로 나와서 그 갓길 위쪽에 있는 고속도로 위쪽으로 서서 이제 전화를 걸었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사물 인터넷이 발전되고 사물 인터넷과 GPS가 발전이 돼 있어서 내 휴대폰이 내 위치 파악을 해주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내 위치를 파악해서 바로 알려주죠. 그런데 그때는 그러한 서비스가 없었어요. 본인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건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의사소통 능력이 더 필요했어요. 사실은 위치도 잘 모르죠. 부산이 아니고 타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사실 고속도로는 보이는 게 산과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웠지만 조금 전에 나왔던 표지판과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서 우리는 보험회사 직원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은 꽤나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이 차에 차체 내 결함이 있었고 중요한 결함으로 인해서 해당 차량의 전차종의 그 부품을 교체해 주는 거였어요. 저는 몰라서요. 그 리콜 서비스를 이후에 받았던 거죠. 하지만 그 차량의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두 다 리콜 서비스를 해주었다. 원칙적으로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차가 한 5년, 6년 정도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차가 수명이 다 돼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차량 내에 제품 결함이 발견이 돼서 이 차량의 제조사가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차 가지고 오세요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리콜 서비스입니다. 리콜 서비스는요. 제품의 결함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먼저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제품을 먼저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수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리콜이에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리콜할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것도 역시 고객 관계 관리의 하나의 방법인 거죠. 어떻게 하시냐면 기존의 내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진료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난 우리의 고객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타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병원에서 진료를 끝나고 돌아가신 고객님께, 댁으로 돌아가신 고객님께 유선이나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불편하신 사항은 없으셨습니까? 기타 제안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라고 해서 하는 것이 병원에서 하는 리콜 서비스고요. 이러한 리콜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 만족도, 병원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소개 환자 유형 기억나지요? 우리 병원에 이용했던 환자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서 우리 병으로 오게 되는 소개 환자. 자, 이것이요. 리콜을 했을 때 하지 않을 때의 경우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는 60에서 70% 이상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RM, 고객 관계 관리의 제도로서 전략으로서 우리는 리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리콜 서비스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립니다. 리콜의 종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치료가 끝났습니다. 당일 치료 환자에 대해서 리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가 장기간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당일에 여러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치료가 끝났을 때마다 리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치료 완료 후에 2, 3일 뒤에 각 필요한 환자들을 도출해서 리콜을 할 수도 있고요. 완료가 끝난 뒤에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환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리콜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우리가 아맹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환자가 불편한 사항을 개선을 필요로 할 때 리콜을 할 수도 있겠죠. 예약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리콜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활용하시게 되면 병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러한 방법을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메일로도 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리콜을 하면 좋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근무가 끝난 후에 제자리에 앉아서 모든 환자들에게 리콜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리콜을 할 환자의 리스트를 작성해 봅니다. 당일 할 수도 있고요. 진료 2, 3일 내에 할 수도 있겠죠. 자, 리콜을 할 환자를 정해서 연락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도출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리콜이 고객에게 만족도 줄 수 있지만 리콜하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객의 유형에 따라 구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처음 온 환자냐? 과거에 우리 병원을 계속 이용했던 환자냐? 또다시 점검해보면 이렇게도 되겠죠. 성별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남성. 거기에다 연령대에 맞춰서 비율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연령대, 그리고 성별, 그리고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환자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비율을 비슷하게 하게 되면은 각 유형별로 필요한 부분, 불편해하는 부분을 도출해서 고객의 유형에 맞춰서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리콜할 환자의 주요 치료 항목을 확인합니다. 먼저 연락하기 전에요. 환자의 치료 내역을 잘 알아야지만 환자에게 만족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혹은 질문을 하실 때도 제가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하겠죠. 환자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알아야지만 즉각적인 응답을 해줄 수도 있으니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치료 종료 환자에게 연락을 할 때는요.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콜 시에 확인할 사항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료 시에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습니까? 다음 내원 일정은 언제입니다. 검사를 한 경우에는 3, 4일 후에 결과 날짜가 나옵니다. 다음 검사 날짜는 며칠입니다. 환자가 궁금해할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리콜의 주요한 확인할 사항이 된다라는 것을 정리합니다. 환자 사후 관리안에서 환자의 유형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내원 일정이 있는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 사항을 연락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치료 중단 환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유형별로 분류 파악하여 필요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요, 환자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이유가 CRM 고객 관계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 왜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잘해주면 끝이었어요. 치료를 잘해주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환자들은요, 서비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객의 관계 관리를 잘해야지만 우리의 이윤 추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인 이윤 추구를 가지고 병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당연히 병원 역시도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깊은 곳 안에 보면 환자의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것, 때에 따라서 진료 과목에 따라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가능하다?
환자, 고객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맞추어야 되느냐? 고객에게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요, 정확한 정보 파악 및 고객과의 최적의 채널을 구축해서 고객 관계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계 관리 CRM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내원 일정이 있는 환자에게 사전에 이 환자가 무엇을 궁금해할까 라는 것에 대한 안내사항을 연락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학습 목표에 해당이 되었던 거죠. 환자를 그렇다면 유형별로 우리는 분류해서 파악하고 필요사항을 안내할 수 있어야 된다 했고요. 치료 중단 환자는 어떻게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학습 목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환자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안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먼저 신환입니다. 신환은 우리 병원에 처음 온 환자죠. 우리 병원에 처음 온 환자에게 사후 관리를 한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알까요? 모릅니다. 왜? 처음 온 환자가 오늘 진료하면서 처음 겪은 일이 모두 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질문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할 때는 간단하게 해달라, 리콜 서비스를 할 때는 간단하게 해달라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요? 많이 질문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진료 만족도는 어땠는지 안부를 묻는 정도로만 연락을 하고요. 전화를 했을 때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전화했지? 나 뭐 놓치고 온 거 없는데, 두고 온 거 없는데 하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보내셔도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진료는 잘 받으셨습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기타 등등 간단하게 문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진료는 잘 받으셨습니까?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차후에도 언제든지 불편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피콜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게 해달라. 처음 병원 온 환자는 많이 물어보게 되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다. 유선으로 전화하게 되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우리 텔레커뮤니케이션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화를 걸 때는요, 상대방이 통화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순서를 따지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웃바운드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먼저 나의 신분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 본인 확인차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시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용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A병원의 김은정입니다. 누구누구님 되십니까? 예,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예, 오늘 방문하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 여쭙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진료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차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버퍼링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 부분 살짝 빼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간단하게 안부 묻는 거. 어떻게 지금은 건강이 괜찮으세요? 진료는 잘 받으셨습니까?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내원 일정이 잡혀 있는 환자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음 내원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건 우리 병원에 예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약되어 있다고 해도요, 진료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예약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올 수도 있지만요,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 환자도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만 연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꼭 안내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전화를 거시겠죠. 예를 들어서 검사를 목적으로 우리 병원에 다음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생리 중이라면 검사 일정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통화를 해야 된다면, 통화를 안 받으시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꼭 안내해야 되는 경우에 꼭 안내하고 지켜주셔야 되는 내용은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럼 통화가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님, 내원 전에 하셔야 되는 필요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냅니다. 왜 그냥 보내게 되면요. 사람에 따라서 나 벌써 말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또 보내? 문자는 스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면 네,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점검하셔서 병원 오시기 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메모하려고 하다가 메모 안 하겠죠. 그러면 환자의 수고로움을 덜어줬기 때문에 고마워할 겁니다. 그런데 메모해놓고 문자가 옵니다. 왜 이렇게 한 박자 못 맞춰?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설명할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자, 치료 중단 환자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이나 치료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안 오는 거겠죠. 기존에 진료를 하고 있다가 우리 병원에 안 온다라는 건 우리 병원에 불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게 연락을 할 때는 문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유선으로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선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대다수가 불만을 받게 될 거예요. 나 두려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고객 관계 관리가 되죠. 불만 고객은요, 또 다른 불만 고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중단 환자는 우리의 불만 고객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 고객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태도로 전화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정중한 태도로 연락을 합니다. 치료 중단 환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안녕하십니까? A병원의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하셨는데 최근에는 건강이 어떠신지 여쭙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시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차후에 필요할 때 또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거. 그런데 요즘은 건강이 어떠신가요? 라고 했을 때 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그러십니까? 그럼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불편하신 점 있으십니까? 라고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서 병원의 불만족 사유까지 잘 듣고 정중한 태도로 응대를 한 후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병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혹은 변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멘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장기 통원 환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통원 환자 중에서 우리 병원에 장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이기 때문에요. 우리 병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요, 치료를 받으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거, 유선으로 연락하시게 되면은요, 잘 얘기해 주실 거예요. 특히 장기 내원했기 때문에 저랑 많이 만났겠죠. 우리 직원들과 많이 만났겠죠. 그래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병원에 자주 옵니다. 일주일 단위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단위로 미리 스케줄을 예약을 먼저 선예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한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고맙게 여길 거고요. 혹시 병원 내에 이벤트나 프로모션이나 가격 할인 등이 있다면 연락하셔서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환자 유형별로 분류를 파악해서 그 유형별로 응대하는 것도 사후 관리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환자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사전 서비스, 그리고 치료 내 서비스, 그리고 사후 서비스까지 모두 다 세 가지의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의료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의 환자가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고요. 이때는 나의 언행, 태도, 언어, 의사소통, 관계관리 하나도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의료 서비스 매너에 대해서 학습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는 병원에 관계된 내용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비스 매너를 학습하시게 되면 의료인으로서도 성장하실 수 있지만 어떠한 업무를 하실 때 혹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지실 때도 기본적인 직업 윤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연습하시고 체득하셔서 이 서비스 내용들이 내 것 다 되기, 본인 것 다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말고사 관련에 대한 공지사항 이야기 드릴게요. 제일 궁금하셨던 내용이죠.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한 학기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학기에는요, 얼굴 보고 수업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